40년 후에 미국 달러와의 지축 통화 지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크고 멋진 법안 더 빅 뷰티풀 빌이 국채 수익률 상승의 주된 요인은 아니다. 투자자들이 트럼프 시대의 경제를 우려할 이유는 많지만 성장 촉진형 감세 정책은 그중 하나가 아니다. 현재 채권 수익률 상승은 트럼프의 감세 법안 때문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상충하는 요인들이 누적된 결과이다. 그러나 언론은 언제나 그렇듯 신속하고 단정적인 태도로 엉뚱한 설명에 집착한다. 미국 채권 시장의 혼란을 두고 벌어지는 탓 돌리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4% 후반에서 5%대 초반을 오가고 10년물은 4% 초중반을 오르내리고 있다.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해 주식시장 급락에도 영향을 미쳤다. 논란의 중심은 2017년 감세법 일부 조항 연장안으로 향후 10년간 최소 4조 달러의 비용이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더 빅 뷰티풀 빌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감세법의 영향으로만 해석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비현실적인 전제를 수용해야 한다. 첫째,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발표가 있던 날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의 만성적 지정 적자를 처음 인지했다는 가정이다. 이는 터무니없다. 둘째, 투자자들이 법안의 적자 효과에 대한 수많은 경고를 단 한 번도 읽지 않았다는 가정이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막대한 지출에는 반응하지 않던 시장이 이번 법안의 일부 지출 억제 요소에는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가정이다. 이 모든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최근 국채 수익률 상승과 증시 불안은 트럼프의 무차별적인 관세 무역 정책에 대한 시장 불안을 반영한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2025년 4월 초부터 꾸준히 올랐고 이는 해방의 날 계획에 대한 반응이 누적된 결과이다. 특히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90일간 유예된 상호 관세가 재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발언은 시장을 크게 흔들었다. 미국 자산시장으로부터 자본 유입은 무역 적자의 반영인데 수입이 줄면 자본 유입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언론은 채권 시장의 불안을 빌미로 인기가 없는 무역 정책 대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감세안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2022년 9월 영국의 사례와 닮아 있다. 당시에 영국은 초저금리와 막대한 지출로 금융 시스템이 취약해진 상황이었고 리즈 트러스 총리가 공급 측 감세안을 제안했을 때 국채 시장은 요동쳤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취약한 금융 구조와 중앙은행의 규제 실패였다. 트러스는 희생양이 되었고 실제 시행되지도 않은 감세안이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 미국 의회 역시 언젠가는 지출, 특히 복지 지출 축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채권 시장이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이번 감세 법안이 공화당이 올해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성장 촉진책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JP 모건 체이스 CEO 제이미 다이머는 미국이 급증하는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채권 시장이 균열을 일으켜 글로벌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은 향후 10년간 1.5조부터 5조 달러의 추가 적자를 발생시켜 이미 36조 달러를 넘은 국가 부채를 더 악화시킬 전망이다. 무디스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이유로 미국의 AAA 등급을 박탈하고 20년물 국채 입찰 부진은 불안감을 키웠다. 다이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강화된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채권을 보유할 여력이 줄었고 시장 경색 시 개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자본 요건 완화로 해결 가능하지만 그의 경고가 주목받은 이유는 따로 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시장의 안일함을 비판하며 부채 위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약화될 경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이먼은 말한다. 40년 후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달러는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것이다. 미국은 회복력이 크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진짜 걱정하는 건 우리 자신이다. 과연 미국은 가치, 역량, 운영 능력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을까?